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세요. 부모로서의 삶은 길고 긴 열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자신이 내려야 할 역조차 잊은 채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긴 여정을 걸어온,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사는 혜자 씨는 이른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딸 미진이의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전날 밤부터 정성껏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된장찌개에 넣을 부드러운 두부,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사위 준호가 잘 먹는다는 멸치조림까지. 혜자 씨는 무려 3시간 넘게 부엌에 서서 6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포장한 반찬을 가방에 담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2번이나 갈아타야 하지만 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설렘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화상회의 중이야.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줘.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 안 될까? 엄마, 정말 바빠. 나중에 내가 챙길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애 봐줄 수 있지? 시간 비워놔. 그리고 인터폰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혜자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이 담긴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 중이라던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경쾌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혜자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혜자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왔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 이런 순간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일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일상의 한 장면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한 달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서울로 올라가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손주가 조금만 아파도 자신의 허리 통증은 잊은 채 곧장 달려갔습니다. 혜자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자신의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부탁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가능하지?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혜자 씨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피로와 서운함을 꺼내려 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 그 말 앞에서 혜자 씨는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하던 마음이 반복되면서 기대가 되고 결국 당연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받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혜자 씨가 3시간을 들여 준비한 반찬도, 긴 시간을 들여 오간 발걸음도 어느새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 씨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주고 또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점점 비워지고 있었구나.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행동이 어쩌면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혜자 씨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그녀의 선택을 조금씩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날 이후 혜자 씨는 자신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지켜야 한다고. 내가 괜찮아야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애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그날은 혜자 씨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미안해. 그날은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꼭 봐줄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딸은 묻습니다. 무슨 일정인데?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그런 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 순간 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미안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구나. 내 시간을 항상 뒤로 미루고 내 약속보다 아이의 부탁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시간도 소중해.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난 뒤 혜자 씨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 그 한 문장에서 혜자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표현이었고 부모는 언제나 양보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아이에게 보내는 말이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행동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가 거절할 때 사과하며 말하는 경우보다 명확하고 담담하게 표현할 때 자녀의 존중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안 돼.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야. 그날은 내 일정이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죄책감은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니오라고 말한 이후 혜자 씨는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것은 딸이 힘들다고 할 때 외면하지 않고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미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하람이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못 가. 어떻게 하지?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혜자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갈게. 걱정하지 마. 그날 혜자 씨는 감기 기운에 몸도 좋지 않았지만 약을 먹고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열을 재고 죽을 끓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발표 잘 마쳤어. 정말 고마워. 그 말에 마음은 따뜻했지만 몸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딸의 전화, 다시 아픈 손주, 다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 그날 혜자 씨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엄마, 나 정말 중요한 회의야. 제발 좀 도와줘. 결국 혜자 씨는 또다시 스스로를 밀어냈습니다. 몸이 아픈 자신보다 딸의 일정이 먼저라는 오래된 습관이 다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이 아이는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게 되는구나. 연세대학교 발달심리연구팀은 비슷한 주제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그룹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전자그룹의 자녀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딸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혜자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당장 가면 분명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그게 내게 정말 좋은 걸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날 딸은 처음으로 직접 회사에 양해를 구했고 근처 이웃에게 잠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처음엔 막막했는데 해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늘 희생했던 것도 이제서야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 혜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힘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믿어주는 법을 배운 이후로 혜자 씨는 스스로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과 사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딸 미진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준호는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 애도 나 혼자 다 돌보고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기분이야. 엄마, 제발 준호한테 한마디만 해줘. 전화를 받자마자 혜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당장이라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딸 편을 들며 사위에게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때로는 딸의 집에 가서 직접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딸과 사위의 사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색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머님이 자꾸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딸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걸까? 하버드 대학 가족연구소의 존 가트맨 박사는 3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3자의 개입, 특히 부모의 개입은 갈등 해결 가능성을 평균 73% 낮춘다고 합니다. 부부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방식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부모가 그 과정을 대신해버리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진짜 문제는 가려진 채 겉도는 말싸움만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 후로 혜자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는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랑 준호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 아니야? 그때 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지. 그런데 진짜 편이라면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거야. 처음엔 말수가 줄었던 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위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나서지 않아줘서 고마워. 오히려 우리 둘이 직접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제 혜자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결혼한 순간 그들은 독립된 가족이 되었고 그 안의 문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진짜 응원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조용히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딸과 사위의 문제를 지켜보며 신뢰로 응원하는 법을 배운 후 혜자 씨는 또 하나의 오랜 습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명절마다 집을 무료 숙소처럼 여겨왔던 지난 수십 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매년 설날과 추석이 다가오면 한 주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고 이불을 햇볕에 널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뒤 명절 당일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딸 가족뿐 아니라 사위의 부모님, 손주의 친구들까지 모이면 거실이 북적거렸고 다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역시 친정이 최고야. 엄마 집이 제일 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처음엔 그 말들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즐거워하면 내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70대 중반에 접어들자 무릎이 자주 쑤셨고 허리는 쉽게 뻐근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서 있는 것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해 추석, 혜자 씨는 아침장을 보다 말고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날 저녁, 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명절 음식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려고 해. 외식으로 하거나 내내 집에서 하면 어떨까? 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아픈 건 아니지만 이제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나도 이번 명절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며칠 후 딸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해. 준비는 우리가 할게. 명절 당일 혜자 씨는 빈손으로 서울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진과 준호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고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식사 후엔 가족 모두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혜자 씨는 생애 처음으로 명절에 손주와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했던 지난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 씨는 놀라울 정도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서울 노년심리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자택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부모 그룹은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3배나 높고 명절 이후 2주간 통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반면 외식이나 자녀 집을 방문하는 그룹은 스트레스가 낮고 가족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혜자 씨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내 집은 가족을 대접하는 식당이 아니라 내가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절은 부모가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명절에도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혜자 씨는 점점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자 자연스럽게 몸의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좀 돌봐달라고.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잦아진 혜자 씨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딸 미진이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손주 돌봄에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혜자 씨는 수술을 미루고 1년을 참고 지냈습니다. 그 사이 통증은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혜자 씨의 걷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리를 절어?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딸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무릎 아프지? 왜 병원 안 갔어? 그제야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래. 그런데 네가 힘들 때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참았지.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엄마는 우리 도와주는 사람 이전에 그냥 엄마잖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자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주는 것이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UCLA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부모에게 바라는 첫 번째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8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혜자 씨는 수술을 결심했고 회복 기간 동안 딸 미지는 병문안을 자주 왔으며 퇴원 후에도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걷는 것이 편해졌을 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나도 불안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니까 나도 마음이 놓여. 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한 가지를 되새겼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전까지 혜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도 괜찮아, 외로워도 난 그런 거 안 느껴라며 넘겼습니다. 심지어 딸이 무심한 말을 해도 뭐 어때?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숨기다 보면 결국 누구도 그녀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혜자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진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던 걸까? 딸의 질문을 계기로 혜자 씨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무심코 약속을 취소했을 때 예전 같으면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날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정이 갑자기 생겼어. 혜자 씨는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서운하네. 딸은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다음에는 꼭 기억할게. 그렇게 조금씩 혜자 씨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했고 딸도 점점 더 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엔 어릴 적처럼 따뜻한 정서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심리상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했을 때 자녀의 정서적 공감 능력과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며 혜자 씨는 이제 딸이 힘들어할 때도 조급히 조언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힘들다는 듯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려. 너무 답답해. 예전 같았으면 그럴 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고 조언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날도 있는 거야. 엄마는 네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그 말에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위로가 돼. 그날 밤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도 배웠습니다. 딸 미진이 30대 후반에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혜자 씨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그건 너무 위험해. 차라리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지 그래?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도전해보고 싶어. 결국 딸은 창업을 했고 예상대로 첫 해는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없고 고객도 적어 불안정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혜자 씨는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니? 그냥 회사 다니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힘든 건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 말은 혜자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걱정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하지만 엄마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그 응원의 말 속에서 딸은 다시 일어섰고 2년 후 사업은 안정되었으며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끝까지 날 믿어줬기 때문이야. 지금 이 순간 혜자 씨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모습,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 자녀의 실패를 조용히 지켜봐주는 믿음.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쁨과 평온, 아름다움으로 채워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